봅시다. 사각형의 넓이. 저번 시간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다 마무리가 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사각형의 넓이인데, 사각형의 넓이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 풀고, 그렇게 하고 2단원 마무리하는 걸로. 2단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2단원 마무리가 오늘 될 거고, 3단원 들어갈 거고, 전부터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열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랑 한 다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될 거니까 자이스토리 대수 미리들 사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2월 둘째 주부터 해서 자이스토리로 3월 말까지 중간고사 범위 한 번 더 할 거고, 이제 시간이 좀 된다 싶으면 일단 나가보고, 시간이 좀 된다 싶으면 어려운 것만 따로 빼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상황을 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우리 맨날 하던 대로 시험 대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봅시다. 사각형의 넓이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평행사변형은 내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볼게. 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결국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 공식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다고. 그런데 결국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뭐 하면 된다?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된다? 이 a, 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평행사변형도 그럼 마찬가지로 뭐다? 두 변과 끼인각 공식이다. 그런데 그 앞에 2분의 1이 없을 뿐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인데, 사각형의 넓이가 어떤 사각형의 넓이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야.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아니에요. 뭐다? 두 변의 길이, 다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인데, 얘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이만큼이 a잖아, 이 길이가. 내가 얘랑 평행한 애를 여기다가 그려볼게. 얘랑 평행하게 쭉 가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쭉 가서 여기다가도 평행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또 이번에 이 길이가 b인데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 또 얘랑 평행하게 여기다가 또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사각형은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겠네? 맞죠? 그럼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일 거고요. 얘와 같은 a일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b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될 거다.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 넓이는 뭐가 된다? 위에서 배운 AB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잘 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같겠지, 합동이니까. 또 이렇게도 같을 거고요. 이렇게도 같을 거고, 이렇게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뭐다? 2분의 1 곱하기 두 변과 끼인각이다.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대각선이 주어진 사각형, 전부 다 똑같이 두 변과 끼인각 공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평행사변형만 앞에 2분의 1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셔서 13번 보시면 13번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넓이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40이래.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a 끼인각. 그러면 사인 a가 뭐일 것이다? 2분의 1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저 넓이가 40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쉬운 거니까, 너무 쉬운 거라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 길이가 같다는 건데,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은 어떤 규칙, 어떤 성질이 있느냐?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의 길이가 같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대하여 좌우가 대칭이 나옵니다. 등변사다리꼴은.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성질이 뭐가 있느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서로.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한 대각선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거든, 문제에.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1에 두 대각선 6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좌우가 대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은 나중에 할 거니까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509번 봅시다. 509번. 그래서 사실 너네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각형의 넓이는 어차피 학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쉽다 보니까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고. 아무튼 50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루트 13이고 뭐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전부터 얘기했던 게 도형 문제에서 정보들이 많으면 그냥 다 적으라 그랬지. 알 수 있는 건 다 적으라 그랬어. 그러면 AB의 길이는 3이고요. 그 다음 BC의 길이는 루트 13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AD의 길이와 DC의 길이의 곱을 줬어. 맞죠? 그냥 각각을 주면 참 좋겠지만 이번엔 곱을 준 거야. 그래놓고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준 거고요. 그러고 나서 ABC,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이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ACD의 넓이를 S2라고 본 건데 그럼 이제 저걸 왜 줬는지가 보이지? 뭘 구하라고 준 거야? S2 구하라고 준 거야. S2는 AD 곱하기 DC의 끼인 각인 D를 알면 되겠네. 그럼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뭐다? 아, 요 D가 뭐인지를 구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랬을 때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우리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쓰겠네? 근데 우리 방금 뭐 구한다 그랬다고? D 구한다라고 했다고. 맞나요?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D에 대한 대변의 길이도 알아야겠네? 그럼 두 번째 뭘 구하면 되겠네? AC의 길이 구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하라고. 그냥 문제만 읽지 말고. 알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뭐다? S2는 6분의 5 곱하기 S1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정보를 가지고 얘를 구해볼 거고 이 정보를 가지고 뭐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 순서는 상관없어. 일단은 결국은 뭐야? 우리는 요 D에 대한 정보와 요 AC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 두 개만 구하면 나머지가 다 나오겠구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그걸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야겠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얘들아, 그 밑에서 우리가 적어놓은 정보들을 봐야 돼.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정보에서 S2에는 별게 없잖아. S2에는 뭐밖에 없어? AD 곱하기 DC가 구라는 것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얘를 모르면 어차피 S2는 못 구해. 그러니까 S1으로 가는 거야. S1에 정보가 몰려있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S1에서 보시면 요 길이는 루트 13이고요. 요 길이는 3이에요. 근데 우리 뭐 구하고 싶다고? 이 길이 구하고 싶다니까? 그럼 두 변을 줬네. 나머지 한 변을 물어보네.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맞죠? 그러니까 얘를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얘들아 코사인 법칙은 항상 각을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각을 기준으로. 알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가 주어졌으니 그거에 대한 대변을 기준으로 쓰겠다. 그러면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9 더하기 A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AC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쓰겠지. 됐고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그래놓고 전개해보시면 AC의 제곱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C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되고 그럼 얘가 1, 4의 마이너스니까 AC의 길이는 뭐가 된다? AC의 길이는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길이 4인 거 구했다. 그럼 두 번째, 우린 결국 얘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얘는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쟤를 이용하려면 이제 이 S1의 넓이 구해야겠네. 그렇죠? 그럼 S1의 넓이 구해볼게요. S1의 넓이 뭐다? 2분의 1 곱하기 2변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맞죠? 그런데 얘는 뭐야? S2는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CD잖아. 근데 그게 몇이라고 줬다? 9라고 줬다고 지금? 곱하기 사인 D인데 얘와 얘가 뭐다?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같아진다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 지금 문제. 맞죠? 그럼 정리해보시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맞죠? 그러면 좌우 약분해보시면 3, 3 약분될 거고요. 여기 2, 2 약분하면 끝났네? 그래서 약분할 거 여기서 더 찾아보면 여기 2 있을 거고 여기서 보면 여기 3 있겠네. 그럼 결론. 사인 D는 여기 오른쪽에 남은 건 3 사인 D네요. 그럼 3도 넘길까요?
3도 반대로 넘기면 얘가 9로 바뀌겠네? 맞죠? 그럼 사인 D는 뭐가 된다? 9분의 5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다 약분해보면. 괜찮나요? 그럼 사인 D 구했어. 끝난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반지름 구해야겠지? 이 R은 뭐가 된다? 사인 D분의 AC의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사인 D분의 AC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건 뭐다? 9분의 5 루트 3 분의 4가 된다. 그러면 약분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해보면 뭐 나오는 거야? 5 루트 3분의 18이다가 나오는 거네. 근데 얘를 뭐로 나누래 지금? 반지름 R을 뭐로 나누래? 사인 D로 나누래. 각 ADC가 사인 D 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뭐로 나눠라? 9분의 5 루트 3으로 나눠봐라.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한 번 더 쓰겠죠?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느냐? 75분의. 이렇게 곱하시면 9, 8에 72. 그 다음에 9일은 9니까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3으로 약분해보시면 뭐가 된다? 얘는 25분의 5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얘들아, 506번을 그냥 보고만 넘어갈 거야. 얘는 풀지는 않을 거고 보고만 넘어갈 건데, 보시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심각의 크기가 2배면 호의 길이 2배다. 이런 거 배웠지? 맞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라고 배웠어. 맞죠? 그러면 잘 봐. 여기서 AB 대 BC 대 CA가 3대 4대 5래. 그럼 호의 길이의 B가 3대 4대 5래. 그 말은 중심각의 B도 3대 4대 5란 소리겠지? 그거 활용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삼각형 그려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원 그려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중심각이 3대 4대 5로 쪼개질 거니까. 그 다음에 507번 보시면 507번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삼각형을 둘로 나눠서 보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어. 맞죠? 삼각형을 둘로 나눠서 보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경우에서 첫 번째가 뭐였느냐?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했던 삼각형의 넓이 활용한다는 게 뭔 소리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였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그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얘와 얘를 알아야만 해. 뭔 소린지 이해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문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도래.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맞지? 맞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삼각형을 둘로 쪼개놓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먼저라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다?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120을 하면 되니까 전체 삼각형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각자만 구할 수 있으면 되잖아. 맞죠? 맞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인 거고.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얘가 몇인지를 구할 수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구할 수 없으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뭐를 기준으로? 얘를 세타라고 두고. 알겠죠? 그렇게 두 가지인 거야. 맞죠? 그러면 잘 봐. 얘가 지금 15고요. 얘가 20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3대 4래요. 근데 하필 15대 20도 몇 대 몇이야? 3대 4네. 얘 대 얘와 얘 대 얘가 같네.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겠죠. 그럼 얘는 몇 도 각각? 각각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풀 수 있네,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저 각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방향성이 바뀐다고. 저 각을 알 수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저 각이 안 나오면 얘를 세타라고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해볼게요.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120도고요. 그리고 왼쪽의 넓이는 내가 저 A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AD의 길이를 X라고 둘게요. 이 길이를 X라고 둘게요. 그럼 뭐가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라고 쓸 수 있고,
이게 왼쪽 넓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오른쪽 넓이 2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죠? 근데 사인 60도도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120도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가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도 전부 다 지울 수 있어. 그럼 결론 300은 뭐가 된다? 15x고 20x니까 35x. 그래서 x는 5 약분해보시면 7분의 6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09번 봅시다. 넘어가서 509번. 썬니 넘어가도 돼? 509번 볼게요. 509번에 그림과 같이 각 A가 60도인 삼각형 ABC의 두 변 AB와 AC 위에 삼각형 APQ의 넓이가 ABC의 넓이의 2분의 1이 되도록 두 점을 찍었다. 그랬을 때 PQ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일단 문제에서 뭘 줬어? 넓이를 줬네. 넓이를 주고 두 변과 끼인각을 줬으니까 두 변과 끼인각 공식을 활용해서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럼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네. 맞죠? 그런데 이거의 절반이 뭐와 같대? 이 넓이와 같대. 이 작은 넓이와 같대. 그럼 이 작은 넓이도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AP 곱하기 AQ 곱하기 사인 60도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지워질 거고 사인 60, 사인 60 지워질 거고 요렇게 약분하면 결국 뭐가 된다? AP 곱하기 AQ는 12다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본 거야. 근데 여기서가 문제잖아. 여기서가 문제야. 봐봐. AP와 AQ의 곱은 알겠어. 근데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PQ잖아. 다시 뭐와 뭐를 알고 있다고? AP와 AQ의 곱은 알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뭘 구해야 된다고? PQ를 구해야 된다고. 결국 저 작은 삼각형에 대한 세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라고요. 알겠어?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말하고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럼 써보는 거야. 그 다음을 예측하는 게 아니야, 항상. 알겠죠? 예측이 되면 좋겠지.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떤 문제든 간에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문제에서 지금 노골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시면 항상 뭐를 기준으로? 각을 기준으로 써보시면 뭐가 된다? PQ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AP의 제곱 더하기 AQ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P 곱하기 AQ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된다. 그러면 AP 곱하기 AQ가 몇이니까 12고 코사인 60도는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AP제곱 더하기 AQ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야. 그러면 얘가 최소면 얘도 최소겠네? 그럼 우리 이제 뭐로 바뀌어?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네? 그럼 뭐가 보이니? 산술기하가 보여야죠. 왜? 곱이 나와 있는데 합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얘 곱하기 얘인데 제곱이니까 뭐가 돼? 그냥 2 곱하기 AP 곱하기 AQ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P 곱하기 AQ가 12니까 얘가 뭐가 된다? 2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최소값이. 맞죠? 그럼 얘가 24고 마이너스 12니까 얘의 최소값은 뭐가 되고 12가 되고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2루트 3이 답이겠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러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510번 풀어볼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다 한번 적고 시작을 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잘 안 풀려? 음. 그럼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다 써봅시다. 다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AC의 길이가 지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름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전부 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겠죠? 그럼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인 거야. 맞지? 각각이 직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가 4고 얘가 8이면 1대 2대 요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름의 길이는 뭐겠구나? 다 루트 5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죠? 맞죠? 1대 2대 루트 3 아니야 얘들아. 얘가 지금 빗변이니까 1대 2대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 45도인데 90도니까 1대 1대 루트 2네.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 루트 10이 되는 거고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2 루트 10이 되겠지. 보통 여기까지 쓰고 마무리를 하거든. 그런데 얘들아 원이 나왔다는 건 특히 원이 들어간 도형 문제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너네가 무언가 당연히 놓치고 있으니까 안 풀리겠지.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보통의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 원주각이에요. 안 풀리신 분들은 원주각을 그냥 습관적으로 써. 뭔 소리야? 여기가 45도잖아. 그럼 이 45도는 뭐에 대한 원주각이야?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지. 그런데 그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또 어디 있어?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45도인 거지. 그럼 얘가 45도면 여기도 45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시작을 하라고, 애초에. 쉬운 문제는 잘 풀려. 그러니까 너네가 원이 들어가 있는 도형 문제에서 안 풀리면 일단 찾아야 되는 건 내가 놓치는 원주각이 있을까라는 거야. 알겠죠? 당연히 원주각 아니고 다른 거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럼 풀려. 뭐야? BD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데 그 BD의 길이가 들어간 삼각형을 내가 하나 찾았는데 그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4고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 2루트 10이고요. 그래놓고 한 변 구하래.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한 번 쓰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계산식은 코사인 법칙 말고 없어. 볼게요. 각을 기준으로 45도를 기준으로 얘를 보시면 40은 BD의 제곱 플러스 4, 4, 16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BD 곱하기 코사인 45도고 그럼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요렇게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정리해보시면 뭐가 되느냐? BD의 제곱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루트 2의 BD의 길이고요. 얘 넘기시면 마이너스 24는 0이다가 되고 여기에 지금 가운데 루트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루트가 있으면 인수분해 안 해. 그래서 그냥 근해공식 쓰시면 돼요. 근해공식 쓰시면 어차피 b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지면서 값이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얘가 루트 2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요 24를 어떻게 볼 거냐면 12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으로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둘로 쪼갤 수 있느냐?
2루트 2와 6루트 2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24지.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4루트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되겠죠. 결론 뭐다? 따라서 BD의 길이는 뭐가 나온다? 4루트 2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루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루트 2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서 그리고 이 원이 들어간 도형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자기스토리 풀면서 되게 많이 풀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활용 문제는 뭐야 깜빡거려 무섭게.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활용 문제는 한 원이 한 40% 돼.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에서 원이 들어간 문제가 한 40% 정도 되거든. 한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 문제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하면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2단원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단원 수열. 계속 얘기하지만 수열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어떤 새로운 공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거 하나, 그다음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 하나. 이렇게 3개 하면 끝나. 알겠지? 그래서 길게 잡으면 한 5타임, 짧게 잡으면 한 4타임 안에 끝나는 단원이니까 짧게 잡으면 다음 주 내로 끝날 거고, 좀 길게 잡는다 하면 다다음 주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뭐 당장 진도가 급한 건 아니니까. 보니까 다른 반은 아직 삼각함수 그래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직 삼각함수 그래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딱 하면,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 해서 하면 이제 3월달 딱 시작할 때 수열까지 마무리가 될 거니까 그 정도 속도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그거 따라갈 필요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고는 계약하고 한 번 더 하는 걸로. 아무튼 봅시다. 등차 수열부터 볼 건데, 등차 수열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수열이 뭔지부터 배워야 돼. 그럼 수열은 쉽게 말하면 줄임말이야. 어떤 줄임말이냐? 수의 나열이라는 애예요. 수의 나열. 그래서 수의 나열, 즉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들을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불러. 그럼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아무런 숫자나 다 적어. 그럼 걔는 규칙이 없겠지, 아무렇게나 막 적었으니까. 그럼 걔도 수열이야.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도 수열이라고 불러.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학 문제를 만드는데 규칙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루는 거야. 알겠죠? 뭐다? 우리는 지금부터 뭐만 다루겠다?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루겠다. 그런데 수열은 규칙이 원래는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수열들은 전부 다 규칙이 있을 건데, 그 규칙은 뭔가 특별한 규칙이 아니야. 우리가 1단원도 그렇고 2단원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걸 배웠지. 1단원은 지수로그라는 새로운 수의 체계를 배운 거고, 2단원에서 삼각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배운 거라고. 그런데 수열은 새롭게 배우는 게 없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수열을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만 볼 건데, 그 규칙이 뭐냐? 덧셈 뺄셈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수열이 있고, 곱셈과 나눗셈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수열이 있어. 그래서 덧셈과 뺄셈으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곱셈과 나눗셈을 가지고 만드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수열의 내용이 얼마 없다는 게 그 이유가 수열의 종류는 2가지밖에 안 배워. 2개가 끝이야. 2개만 하면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배우겠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우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은 같을 등이에요. 같을 등. 그러니까 같다란 소리야. 뭐가 같다는 거야? 말 그대로 차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일정하게 더해지거나 일정하게 빠지는 수열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2, 4, 6, 8 이렇게 가는 애들. 2씩 더해지죠. 그러니까 뭐야? 이 둘의 차가 전부 다 뭐로? 2로 일정한 애들.
이런 애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고. 또 뭐 5, 3,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2씩 빠지는 애들도 차는 일정하잖아. 그게 음수일 뿐. 맞죠? 원래는 이제 차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몇씩 가는 거야? 마이너스 2씩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등차수열이 될 수 있는 거고 얘도 등차수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뭐와 뭐로? 덧셈과 뺄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2가 빠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마이너스 2를 더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등차 수열을 뭐라고 볼 거냐면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수열이라고 볼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봐야 문제가 안 헷갈리거든? 그렇게 안 보면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막 나눠서 풀어야 돼.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일정한 어떤 숫자가 지속적으로 더해지는 애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용어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얘네들 수열의 시작점을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초항이라고 부릅니다. 초는 첫 번째란 뜻이고 항은 말 그대로 우리 다항식에서 그 항들 있지? 그거랑 똑같아.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A1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서 A1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함수에서 fx, gx, hx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럼 f, g, h는 결국 함수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x를 우린 뭐라고 불렀어? 변수라고 불렀지? 그치?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f1, 2 집어넣으면 f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 a1은 뭐냐면 수열의 이름이에요, a는. 그러니까 얘는 b1도 있고 c1도 있고 막 이래. 맞죠? 요 a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고 요 1의 의미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A2라고 쓰면 되겠죠. 맞죠?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공통된 차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쓰느냐? 보통 D라고 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D라고 쓴다는 거지 얘가 꼭 D일 필요는 없어 사실. 근데 보통 공차는 전부 다 D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열이 여러 개가 나오면 뭐 D1, D2, D3 뭐 이런 식으로 봐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렇게까지 용어 설명이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결국 수열을 규칙이 있는 수열만 볼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열이 나왔을 때 결국 중요한 건 뭐야? 그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다음 두 번째로 그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맞죠? 맞죠? 그럼 여기서 위에 거를 기준으로 볼게. 위에 거를 기준으로 얘는 이씩 더해지는 수열이야. 라는 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그냥 D는 2야 라고 써도 되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봐. 왼쪽 걸 예시로 들 거야. 초항. 즉 A1은 2고요. 공차. D는 2야. 그러면 A10은 몇일까? A10은 10번째 항은 여기서 몇 칸 움직이는 거야? 총 9칸. 즉 공차를 9번 더하게 되는 거지. 그럼 2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다? 9번 더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번째, A20은 그러면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겠니? 19번 더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n번째 항은 몇 번째 항인지 이제 몰라. n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는 거야? n-1번. 괜찮아? 그 이유가 뭐야? 초항에서 n-1칸 갔기 때문이야. 괜찮니? 그럼 이제 n에다가 5 집어넣어봐. 뭐 나와? 5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10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20을 집어넣으면 20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뭐랑 똑같아? 함수랑 똑같죠. 함수랑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 n이 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항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에서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그 수열의 규칙을 따로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일반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반항은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얘는 그냥 숫자를 준 거고, 앞으로 우리는 일반항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겠다. n-1번 더하겠다.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래요. 그래 놓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데 그랬을 때의 일반항 AN을 구해보래. 아, 그러면 첫 번째 항 A1은 마이너스 11이구나. 그럼 네 번째 항은 A4는 A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겠어? 3번 더한 거겠죠? 3칸 간 거지? 맞죠? 근데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1이래. 그럼 3D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고 D는 3이 되겠네. 맞나요? 아, 그러면 AN은 초항에다가 3을 몇 번 더하면 되겠네? n-1번 더하면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3n에 마이너스 14라는 애가 만들어지겠네? 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잘 봐. 이렇게 하는 게 정석 방법이 맞아. 그런데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AN을 우리가 아까 뭐로 표현을 했어? 함수라고 얘기했었지. 맞죠?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요 x를 우린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부르죠. 그치? 그래서 fx에 대한 식은 항상 x로 정리하지. an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여기서 변수는 뭐야? n이죠. 왜? n에다가 1, 2, 3, 4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뭐로 정리해봐? 지금부터 n으로 정리해보는 거야. n으로 정리해볼 거야. 그럼 얘는 dn에 플러스 a1 마이너스 d가 되지. 그럼 n에 대한 몇 차식이 만들어져? 1차식이 만들어지죠. 그 기울기는 몇인데? d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dn 플러스 무언가구나. 이렇게 볼 거야. 왜? 얘는 어차피 뭐니까? 상수항이니까. 잘 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보겠다고? 잘 봐. 이제 막 수식으로 복잡하게 푸는 거 맞는데 원래 그게 정석 방법이 맞는데 우린 지금부터 어떻게 볼 거냐면 초항이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여기서 몇 칸을 움직인 거야? 몇 칸? 3칸만큼 간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맞죠? 그랬더니 몇이 커졌네? 9가 커졌네. 그럼 공차 D는 몇이네? 3이네. 그러면 AN은 몇 N이네? 3N이네. 맞나요? 그 다음 뒤에 무언가가 있겠지. 그건 어차피 상수항이라고. 상수항은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1 넣어봐. 뭐 나와? 3 나오지. 원래 몇인데? 마이너스 11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몇만큼 빼면 돼? 14만큼 빼면 답인 거죠. 됐어. 그럼 밑에 거 봐봐. 밑에 것도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이걸 몰라도 된다는 아니야. 알겠지? 몰라도 된다는 아니야. 잘 봐. A31은 85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A가 말하는 게 A1이에요. 초항이니까 초항에서 1을 그냥 빼고 말하는 것 뿐이야. 알겠죠? A1 플러스 30D는 85야. 맞죠? 두 번째, A45는 A 플러스 44D는 125야. 맞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가 나오고 D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막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간 거야? 14칸 간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몇이 더해졌어? 42가 더해졌어. 그럼 공차는 몇이야? 3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N은
몇 n이야? 3n이야. 근데 거기다 몇을 집어넣었더니 31을 집어넣었더니 31을 집어넣으면 93이죠?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래? 85가 나오더래. 여기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85가 나오더래. 그럼 얘가 뭔데? 마이너스 8이겠죠. 끝입니다. 여기다 100 집어넣으시면 답인 거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어떤 수열이든 간에 일반항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원래는 초항이 그렇게 중요해. 원래는 왜? 수열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지금 초항 구했어? 안 구했어? 뭐 구했어? 그 대신 공차는 무조건 구해야 돼. 맞죠? 공차는 무조건 구해야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어. 그런데 초항은 굳이 몰라도 결국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서만큼은 초항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공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 뒤에 가서 배우는 등비수열이랑은 좀 달라. 등비수열은 오히려 너네가 등비수열이 쉬울 수 있어. 왜냐면 등비수열은 다 수식이야.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 등비수열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쉬워, 너네한테. 그 대신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계산이 기니까. 근데 그 계산을 막 줄이려고 하다 보면 더 복잡해져.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정석대로 다 풀 거고요. 정석대로 다 풀 건데 등차 수열은 정석대로 풀면 식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려울수록. 알겠죠? 뒤에 가서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우면 더 심해져.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다? 얘를 그냥 1차 함수, n에 대한 1차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 즉 기울기는 몇인 거다? d인 거다. 그러면 d가 양수야. 올라가는 함수죠. 그러니까 점점 커져. 공차가 양수네. 당연한 소리긴 한데 그리고 반대로 공차가 음수야. 그럼 내려가는 함수죠. 그러니까 뭐야? 점점 작아지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3번도 볼게요. 3번 보시면 얘는 뭐 사실 다르게 풀 게 없어. 그냥 항들 사이에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디 있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A5는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겠지. A라는 건 A1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 그냥 귀찮으니까 빼고 쓸게. 는 4 곱하기 A3이니까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죠.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A2는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고요. A4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어. 맞니? 그게 6이래. 그러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니까 A, D,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문제 풀면 끝나는 거야. 왜? A7은 A 플러스 6D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언제는 이렇게 풀고 언제는 이렇게 푸냐? 어떤 등차 수열에서 어떤 특정항을 줘. 앞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뭐 A5가 10이다 이런 걸 줘.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잘 봐. 518번에 2항은 3이다. 7항은 13이다. 어떤 특정항을 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야? 5칸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은 5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 더해졌으니까 5D는 10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고 밑에 문제는 뭐야? 3번 문제는 어떤 특정 항을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 기준으로 생각할 만한 애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냥 정석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에도 사실 숨겨진 항이 있어. 숨겨진 항이 있는데 그걸 알려면 뭘 배워야 되냐면 등차중항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등차중항이라는 거. 잘 봐. 지금부터 등차중항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사실 한자라서 풀어 써보면 등차 수열에서 중, 가운데 있는 항을 의미해. 그럼 갑자기 가운데 항이 도대체 뭔데? 잘 봐. A3, A4, A,
5라고 써볼게. 그럼 내가 얘는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고 얘는 a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고 얘는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지. 맞죠? 그러면 내가 이 둘을 더해보면 앞쪽 뒤쪽에 있는 애들을 더해보면 2a 플러스 6d라는 애가 나오고요. 그거는 얘의 몇 배야? 2배죠.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알겠어? 수열에서 말하는 등차 수열에서 말하는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뭐냐? 가운데 항의 2배는 가운데 항을 AN이라고 보면 가운데 항의 2배는 뭐와 같다? 그 앞에 있는 항과 그 뒤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라는 건데 이 식이 등차 중앙 식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갖다 써. 그리고 중요한 건 맞아. 이 공식이 중요한 건 맞아.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쓰는 애들은 뭐냐면 등차 중앙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이 식 자체를 의미하는 게 맞는데 교육과정상으로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등차 중앙이 나오면 기준이 가운데 항이라는 거야. 봐봐. 등차 수열을 내가 초항부터 시작해. 그래도 등차 수열이야. 5번째 항부터 골라서 그것부터 시작해. 그래도 등차 수열이야. 왜? 공차는 일정하잖아. 초항부터 시작하든 5번째 항부터 가든 그러니까 뭐 그냥 특정 항이 나왔을 때 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등차 중앙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수열을 다시 한번 봐라 라는 소리예요. 봐봐. 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거냐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겠다고 수열을. 그러면 얘는 A4에서 앞으로 한 칸, 뒤로 한 칸 간 거지. 맞죠? 그러니까 공차만큼 더해진 거죠.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 공차만큼 더해진 거니까 A5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A4 플러스 D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앞으로 한 칸 간 거지. 그럼 공차만큼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어? 빠진 거라고, 뺀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A4-D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남아? 2A4가 남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이 식인 건 맞는데 그 이유가 그냥 계산해보니 그렇게 되더라는 아니고 뭐다. 등차 중앙이라는 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가 좋냐? 원래 등차 중앙의 공식은 얘야. 근데 우리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보자고. 그러면 뒤로 한 칸 간 거와 앞으로 한 칸 간 거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공차는 지워지면서 2A4가 남는 거야. 근데 그게 몇 칸인지가 뭔 상관이야. 만약에 내가 얘를 뒤로 3칸을 가. 그럼 뭐가 돼? A4 플러스 3D가 되겠지. 앞으로 3칸을 가. 그럼 뭐가 돼? A4 마이너스 3D가 되죠.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뭔데? 2A4 아니야? 그럼 이제 등차 중앙은 뭐야? 몇 칸이 떨어져 있든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쓰느냐? 잘 봐야 돼. 얘와 얘네들은 어떨까요? 이 세 개는 어떨까? 다 같은 애들이야. 왜? 지금 숫자가 전부 다 5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로 같은 거야? 2 곱하기 A5로 같은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물어보든 우린 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이 문제에다가 적용시켜 보자고. 그러니까 이 문제 쉬운 문제야, 얘들아. 쉬운 문제야. 이렇게까지 어렵게 볼 필요 없어, 사실. 근데 그냥 봐보자고. 어차피 이게 필요하니까 나중에.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수열을 기말고사 범위다 보니까 많은 부분 까먹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그냥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열에 대한 이해도를 올린다 생각을 하세요. 특히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그냥 풀면 돼. 다른 거 설명 안 할 거야, 등비 수열은. 그냥 빠르게 지나갈 거야. 근데 등차 수열만큼은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 특정 항이 나오면 그 항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진다고, 등차 수열이라는 것.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 A2 더하기 A4가 나와 있잖아. 그럼 얘가 뭐로 바뀐다고? 2A3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A3은 3인 거죠.
끝났지. 왜? 얘가 3이니까 A5는 12가 되네? 그러면 A3에서 A5까지 몇 칸? 2칸 갔으니까 그게 몇이다? 9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우리 A5에서 A7까지도 몇 칸? 2칸. 똑같이 9를 더하면 답은 21인 거죠. 이해가?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이 A3인 것만 알면 2칸 가고 2칸 간 거니까 얘는 21이다가 바로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이해도를 늘려야, 특히 등차 수열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놔야 이게 계산이 편해져. 생각이 편해지고.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너네는 그래도 설명해주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나마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이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최대한 받아들여 보세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리고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볼게요. 얘네들은 전부 다 특정항이 나와 있어. 특히 이제 초항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공차만 보면 된다. 공차만. 여기는 30 빠지는 애고 30 빠지는 애고 얘는 60 더해지는 애네. 그럼 일반항 찾자. 여기서 결국에 수열은 일반항 찾는 거라고. 위에 거를 내가 AN이라고 두면 몇 N? 몇 N? 마이너스 3N. 1 넣었을 때 10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몇? 103 해서 끝인 거야. 근데 얘가 뭐인 거 찾아라? 음수인 거 찾아라. N값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얘를 내가 BN이라고 써볼게. 그럼 BN은 몇 N? 6N이 시작이야.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2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8이고 얘가 양수대에서 N값 구하시면 되겠죠. 끝이야. 특정항이 나와 있으니까. 특정항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되고 5번 볼게요. 5번에 등차 수열 1, 5, 9, 13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네요. 4씩 더해지네. 맞죠? 4씩 더해지니까 쟤는 몇 N? 4N. 1 넣었을 때 1이니까 마이너스 3. 얘가 100보다 크다. 푸시면 끝나죠. 얼마나 쉬워.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을까 이거.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특정항이 나와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바로 공차 구하시고 그거 가지고 바로 일반항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6번.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인데 너네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한 번만 생각해봐. 이거 내가 사실 교회를 다니잖아.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외숙모가 같이 다녀. 외숙모가 같이 다녀. 외숙모가 뭐냐면 이제 외삼촌의 아내. 그러니까 외삼촌이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의 아내인 거야. 알겠지? 외숙모가. 그런데 다녀. 근데 외숙모가 좀 결혼을 늦게 하셨어. 그러니까 외삼촌이 결혼을 늦게 했어,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외숙모의 딸이 2명이 있어. 딸이 2명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사실 학렬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족보에서는 나랑 이제 똑같은 거야. 왜냐면 이제 엄마가 있고 나는 엄마의 자식이고 엄마의 동생이 있고 그 동생의 자식인 거니까 학렬은 똑같은 거지. 사실 맞죠? 똑같은 거야. 그런데 나이는 거의 이제 20살 가까이 차이 나. 우리 엄마는 일찍 결혼한 편이고 이제 외삼촌은 늦게 결혼한 편이고 우리 엄마는 24세 결혼했고 외삼촌은 거의 40에 결혼했고 이러니까 많이 차이 나는 거야. 딸이 2명 있는데 그 딸이 둘 다 초등학생.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들이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외숙모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외숙모는 피아노를 하셨어. 예체능 계열이야.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해. 그러니까 뭐야? 엄마는 이것도 몰라 맨날 이러는 거야. 애들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네. 엄마는 이것도 모르냐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외숙모가 하는 핑계가 뭐야? 일요일에 가서 나한테 물어보자. 그러는 거야. 일요일까지만 참아라.
일요일까지만 참아라. 그래서 항상 일요일날 날 볼 때마다 문제집을 들고 와.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문제집을 보면서 아 초등학교 땐 이런 걸 배우는구나. 내가 이제 초등을 가르치진 않으니까 아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제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예시 하나 들어줄게. 해봐. 이게 수열에서 필요해. 얘가 10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10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거야. 그러면 나무를 몇 개 심는 거야? 총?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부터 심어서 여기까지 끝까지 심을 건데 10m 간격으로 심을 거야. 그럼 나무가 총 몇 개? 11개죠. 11개지. 왜? 100을 10으로 나누면 간격이 몇 개야? 10개잖아. 얘를 시작으로 한 칸 가서 하나 심고 한 칸 가서 하나 심고 한 칸 가서 하나 심는 거니까 3칸 가면 결국 4개가 심겨지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공차랑 똑같은 거야. 공차가 D가 10개가 있대. 그럼 항은 몇 개가 있다는 소리야? 11개가 있다는 소리야. 항상 한 개 차이가 나는 거야. 다시 얘는 18과 9 사이에 2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으니까 총 몇 개? 총 4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3칸이 되는 거라고. 그게 몇이다? 그게 마이너스 9다. 그럼 한 칸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x는 15고 y는 12겠구나. 근데 얘는 숫자가 몇 개 안 되잖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522번에 마이너스 8과 30 사이에 이번에는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A1이라고 쓰면 얘는 AN 플러스 2항이 되는 거야. 왜? 이미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n개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차가 몇 개냐는 거야. 공차가 n 플러스 1개겠죠. 항이 n 플러스 2개니까. 항상 공차는 항의 개수보다 하나가 적다고. 항의 개수도 항상 하나가 적다고. 왜? 이거 간격이 10칸이면 세워져 있는 나무는 11개여야 된다고. 그래야 간격이 10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뭔 소린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1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n 플러스 2까지 간 거잖아. 그럼 몇 칸 간 거야? n 플러스 1칸 간 거잖아.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공차가 몇이다? 2다. 그때가 몇이 커졌다? 38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를 약분하시면 얘가 19가 되는 거고요. n은 18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럼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유형 7번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등차중앙 앞에서 설명했던 거 등차중앙이 나오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차중앙이라는 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생각해라 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였어? 어떤 이 등차수열에 대한 합이 나왔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뭐 A7 플러스 A13이 있어. 그럼 이런 거 나왔을 때 얘는 A 플러스 6D고 얘는 A 플러스 12D니까 2A 플러스 18D가 뭐야?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를 그냥 바로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2 곱하기 A 12겠구나로 바꿔서 볼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다고. 등차중앙을 쓰는 첫 번째. 어떤 두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두 항의 합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등차중앙을 쓸 수 있다. 그 가운데 항을 찾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등차중앙을 언제 쓰느냐? 그냥 얘는 외우세요. 알겠죠? 등차중앙을 쓰는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외우세요. 뭐냐? 3개의 항이 나왔을 때 씁니다. 등차수열에서. 3개의 항이 나왔을 때. 그냥 3개의 항이 나왔을 땐 등차중앙이라고 외워.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나오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항이 3개짜리 등차수열이 나왔어? 그럼 그냥 등차중앙이야. 알겠죠? 그럼 그 등차중앙이 뭐다?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등차중앙이었다고? 우리가 수열을 항상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는데
등차 중항에서만큼은 뭐 하자? 가운데 항을 A라고 두자. 그럼 얘는 뭐가 되고? A-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D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등비중항이라는 게 나오거든, 등비주열에서.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 사실 등비중항 몰라도 돼. 사실. 실제로. 뒤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주열은 뭔가 막 부수적인 걸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석적으로 푸는 것만 공부하면 돼. 그 다 그렇게 풀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야. 뭐다? 등차 중항이라는 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세 개의 항이 나왔을 때 우리 항상 뭘 하자? 등차 중항을 떠올리자. 그러면 뭐다?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얘는 얘에서 D 뺀 거, 얘는 얘에서 D 더한 거. 그러니까 뭐야? 둘의 합은 가운데 2배가 된다라는 게 중차 중항이었죠? 그렇지? 그럼 둘의 합 뭐다? 3x 플러스 3은 가운데 항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2배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x값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x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8번도 보자. 8번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나왔네? 그럼 바로 등차 중항이 떠올라야 돼. 맞죠? 맞죠? 근데 방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문제는 그 세 수를 준 건데 지금 문제는 그 세 수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하자고? 등차 중항이니까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앞에 걸 A-D, 뒤에 걸 A 플러스 D라고 두자. 만약에 5개가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돼? A 플러스 ED, A 마이너스 ED 이렇게 하면 돼. 5개가 나오면. 알겠죠? 4개가 나왔어. 그러면 사실 그냥 등차 중항 안 쓰셔도 돼요. 알겠지? 원래는 막 이제 특히 두꺼운 책들, 마풀 교과서나 아니면 뭐 마풀 시너지나 아니면 두꺼운 책들 보면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를 막 나눠서 풀어. 3개일 때, 5개일 때는 알겠는데 4개일 때는 그냥 등차 중항 쓰지 마. 알겠지? 오히려 더 헷갈려. 오히려 더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등차 중항은 어디에서만 쓰자? 일단 3개의 항이 나왔을 때만.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등차 수를 이루는 세 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자. 그럼 3개의 합은 몇 A가 되고 3A가 되고 그럼 그게 15니까 A는 5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5고 얘는 5-D고요. 얘는 5 플러스 D겠죠. 그랬을 때 뭘 구해라? 제곱의 합이 83이다. 그러면 제곱의 합 구해보시면 얘 제곱하면 25-10D 플러스 D제곱이고요. 얘 제곱하시면 플러스 25고요. 얘 제곱하시면 플러스 25 플러스 10D 플러스 D제곱이고 그게 83이래. 그러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렇게 하면 75.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8?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2D제곱은 8인 거니까 D제곱은 4인 거고 D는 뿔마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등차 중항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럼 2 집어넣으시면 3, 5, 7이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7, 5, 3이야. 수열의 입장에선 둘은 다른 수열이야. 맞죠? 공차가 다르니까. 수열의 입장에선 다른 수열이야. 그치만 세 수의 입장에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결국.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나왔을 때 항상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수열에선 다르겠지만 세 수의 입장에서 똑같으니까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밑에 524번 한번 풀어볼래? 524번. 근각계수의 관계 쓰시는 거예요.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얘는 그러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A-D, A 플러스 D라고 두고 근각계수의 관계 쭉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만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인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인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알파고 베타고 감마다 해가지고 하나씩 집어넣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어떤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 그치? 이거 나머지 정리해서 배웠던 거죠. 이 나머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는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f1. 그다음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는 f2가 되는 거고 얘네 세 개가 등차수열이다. 세 개짜리 등차수열, 등차중앙 활용하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f1은 f-1 플러스 f2라고 쓰시면 이거 계산하면 그냥 a 값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